생각보다 너무 스케일이 큰데요? 아 뭐야, 너는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거야? 카메라가 돌아가는 건가? 오늘 준비 좀 많이 했어요? 어때요? 투자 구루들의 투자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어제 조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존경할 만한 투자 구루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자의 매매 패턴 혹은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투자 구루들의 철학을 좀 많이 잊고 있는 케이스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손님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도 똑같은 게 사실 2020년 이후로 투자를 처음 시작한 분들이 투자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공감되니까 투자 전략 혹은 투자의 대가들에 관해서 얘기 나누는 게 분명히 많은 투자자에게 도움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 저도 간만에 구루들 책 읽어보니까 다시금 좀 마음을 다잡게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투자를 정석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어제 좀 동시에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현장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루들의 이야기 혹은 투자 대가들의 이야기가 너무 이론으로 생각했는 거 아닌가.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분명히 실전에서도 통하는 이론이다. 그 부분을 조금 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투자의 대가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투자의 시작과 끝을 책임진다. 투자들 죄송합니다. 네, 투자의 시작과 끝을 책임진다. 멘토들의 투자 스토리. 멘투스. 멘토들의 투자 스토리 멘투스. 이름부터 거창한데 우리 MC들도 거창하게 한번 소개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고객분들의 투자 의사 결정에 관한 조언을 해드리고 그리고 PB로서 근무해온 현재는 미래에셋증권 대치WM 근무 중인 최홍석 선임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곡WM에 근무하고 있는 강구현 선임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투자의 대가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여기 모였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눌 투자의 대가는 어떤 분인가요? 솔직히 가치 투자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이채연 대표님. 제가 아주 어렵게 초대를 했는데요. 바로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제일 유명한 투자자이시죠. 세계 6번째 부호, 우리가 존경하는 워렌 버핏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투자가 워렌 버핏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과연 워렌 버핏은 어떤 사람인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버핏은 아마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도 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버핏은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버커셔 해서웨이라는 미국 최대 보험사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기업의 경영자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가들 혹은 경영자들에게도 경영과 관련된 지혜들을 많이 나눠주고 있고 버핏의 지혜들은 버핏톨로지라고 부르고 많은 팬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치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워렌 버핏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있을까요? 버핏의 투자 철학이라고 하면 보통 벤자민 그레이엄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버핏으로부터 내려온 가치 투자의 유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많은 철학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철학을 꼽자면 아마도 안전 마진과 능력 범위 아닐까요, 아마? 안전 마진과 능력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워렌 버핏의 저서를 읽은 사람들은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겠지만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안전 마진과 능력 범위, 먼저 안전 마진부터 조금 편하게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전 마진이란 개념은 사실 누가 듣기에도 직관적인 개념인데도 실제로 우리가 투자했을 때는 그 단어 때문에 거리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버핏 같은 경우에는 안전 마진을 표현하기를 1달러 가치가 있는 투자의 대상을 50센트에 구매한다고 표현해서 충분히 싼 가격에 매수하는 투자 철학이라고 표현했는데 투자에 있어서는 가치라는 게 정확하게 계산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우리의 원금 손실을 막아주기 위한 만큼의 안전을 위한 여분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걸 안전 마진이라고 보통 표현했던 거죠. 버핏조차도 가치 투자에서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엔 안전 마진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안전 마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과연 이 주가가 싼 게 맞는 것이냐, 단순하게 조정받은 거가 아니라 내재 가치 대비 얼마나 싼 것이냐를 좀 판단하는데 꼭 필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사실 워렌 버핏이 말하고 있는 충분히 싸다는 표현은 가치에 비해서 싼 주식을 말하는 건데 과거의 주가에 비해서 싼 주식을 싼 주식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게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중요한 철학으로서 능력 범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능력 범위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워렌 버핏이 표현하기로 사람들 각자는 자신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 있는데 각자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투자에 활용하라는 거죠. 실제로 제 주변의 케이스에서도 삼성그룹 같은 어떤 기업에서 높은 임원을 거쳤던 고객분들의 경우에는 삼성 주식을 통해서 또 많은 불을 이루기도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범위랑 각자가 다른 건데 투자에 있어서도 그 범위 내에서 투자함으로써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꿀팁인 거죠. 추가적으로 이 능력 범위에 대해서 살짝만 살을 붙이면 손님분들 중에서 백화점식으로 수십 개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치고 투자 수익률이 탁월하신 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잘 아는 종목들, 잘 아는 주식들 몇 가지에 집중하는 거가 실제로는 이 능력 범위가 말하는 의미를 함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투자자들마다 성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수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옳은 투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이 정말 잘 아는 종목들, 그 기업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재 가치와 변화가 생겼는지 이런 걸 좀 꾸준히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오해했던 게 워렌 버핏이 분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버핏은 집중 투자 스타일에 더 가까운 투자자잖아요. 잘 알겠지만. 그런데 버핏은 그런 집중 투자를 위한 요건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영역에 집중해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결국은 집중 투자를 위한 능력 범위 내에 머물러야 된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버핏의 투자 철학의 요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혹시 그러면 구현선님이 생각하는 버핏의 투자 철학의 핵심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 중에서 제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 제일 정수인 거는 현금 비중의 관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드릴 텐데 AQR 캐피탈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워렌 버핏이 지금까지 아주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바로 38.6%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한 게 바로 현금 비중입니다. 주가가 과열됐다고 생각됐을 때 주식을 팔고 주가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현금 비중을 줄이고 주식의 숫자를 많이 늘릴 수 있었던 바로 그 현금 비중의 유연한 조정이 아주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지금 장세에서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의 장이 과연 과열이 된 상황인가? 너도 나도 뭐 비트코인, 주식, 뭐 포모 현상에 지금 젖어 있지는 않은가? 지금 다시금 한번 현금 비중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 투자 과정에서 현금의 비중을 충분히 가져간 건 안정적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에 너무나 공감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버핏의 조언 중에 하나도 다른 사람들이 탐욕적일 때 우리는 공포를 느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 우리가 탐욕적이어야 된다고 조언해 줬는데 그 부분이 그야말로 현금 비중 조절에 관한 가장 중요한 팁 아닐까? 이번에는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워렌 버핏이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하느냐에 대해서 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기업의 평가에 있어서는 경제적 해자를 가장 중요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투자의 구루들에 관한 투자 철학이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생각을 들을 때 조금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미국의 투자 구루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철학에 대한 단어들이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제적 해자라는 용어도 단어가 너무 낯설어서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 중세의 성을 떠올려 봤을 때 이제 성 외곽에 외부의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무릉덩이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무릉덩이를 해자라고 부르고 그 해자의 목적 자체는 외부의 적이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핏이 해자라는 용어를 쓰게 된 계기는 기업에 있어서도 경쟁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이 외부의 적 혹은 경쟁자들로부터 자신의 경쟁 우위, 자신의 시장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해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 거죠. 경제적 해자를 조금 더 현대적인 용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경쟁력 혹은 경쟁 우위 이런 단어로도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버핏이 굳이 해자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이미지화되고 입체적으로 떠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독과점력 혹은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혹은 기술 격차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아마도 가치 투자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대표한 인물로 워렌 버핏을 떠올리는데 워렌 버핏이 생각하는 가치 투자는 혹시 어떤 건지 어떤 게 워렌 버핏만의 가치 투자인지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보통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서 적정 가치까지 기다린다. 이게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가치 투자예요. 우리가 워렌 버핏식 가치 투자를 생각을 한다면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기업의 적정 가치와 시장이 인정하는 이 기업의 적정 가치는 너무 다르고 시장이 내가 생각하는 이 기업의 적정 가치를 인정해 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착각을 하는 싸게 사서 오를 때까지 버틴다 라는 거는 조금 가치 투자에 대한 왜곡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이 가치 투자라는 거는 앞에서 홍석서님이 언급해 주셨던 안전마진이라는 개념과 좀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시장의 외부적인 충격이든지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한 오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싸진 기업들 그 순간에 투자를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얼마나 싼지는 각각의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워렌 버핏이 선호했던 4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능력 범위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가.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의 오너 혹은 CEO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아주 중요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워렌 버핏은 기업의 경영자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 부분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에 대한 거죠. 이 인수 혹은 투자에 대한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인가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자산 가격이 위아래 변동성이 심해지고 주변에서 부자가 되는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가격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아주 강하게 오르고 추세를 탔다 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사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가격에 대한 고민을 좀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최근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2000년도 초반에 나왔던 가치 투자를 말한다는 책이 있었는데 그 20명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바로 가격에 민감한 투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투자자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가격에 매우 민감해야 하고 그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 준 것 같아서 너무 감동적인 요점 정리였습니다. 혹시 구현선님이 그런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또 투자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남길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게 군대에서 병장 휴가를 나왔을 때였어요. 그때가 2008년 10월이었는데 뉴스에서 코스피가 1000을 깼다 이런 뉴스가 막 도배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투자를 했던 게 삼성전자였고 딱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려웠던 시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식에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이 나를 많이 도와줬구나 이거를 좀 깨달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좀 제일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본인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실력이 뛰어나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나를 도와준 건지 고찰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재테크의 첫 번째 원칙은 본업에 충실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는 그 이외의 수단 플러스 알파의 수단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바쁘고 빡세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냥 S&P 500 지수 ETF에 좀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의견이에요. 사실 워렌 버핏과 S&P 500 ETF 관련한 에피소드도 참 많은데 실제로 워렌 버핏의 유언장에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S&P 500 ETF로 증여할 계획이라고 상속할 계획이라고 그런 스토리도 있었죠. 근데 손님들이 혹은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코스피 200 혹은 코스닥 150과 같은 하나의 인덱스로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S&P 500은 미국 내 최고 우량 주식 500선이잖아요. 그리고 분기마다 한 번씩 리밸런싱이 되고 따라서 단순하게 지수형 ETF다라고 무시하기보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하는 미국 내 최고 우량주 500선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심도 있게
그리고 아주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고 제가 가장 많이 떠올리는 버핏의 조언 중에 하나가 투자는 간단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표현을 자주 떠올리는 편인데 실제로 S&P 500 지수 ETF 같은 자산이야말로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간단한 투자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장기 투자하고 가격에 대해 민감함으로써 좋은 투자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워렌 버핏은 살아있는 투자의 원칙이다.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는 교과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수능에서 만점 맞은 친구들도 교과서에 충실했어요 라고 하잖아요. 쉬운 길을 가려 하지 말고 본인의 철학을 스스로 정립하기 이전에 투자 구루인 워렌 버핏이 어떤 투자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지 우리가 여러 번 곱씹고 나서 그 이후에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정립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워렌 버핏은 교과서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고정 멘트가 준비되어 있죠? 네, 준비됐나요? 그렇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가시죠. 투자의 시작과 끝을 말한다. 멘토들의 투자 스토리. 멘투스.